이번 시간에는 서울옥션과 K옥션 8월 메이저 경매에서 눈에 띄는 작품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입니다. 서울옥션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랏 13번째 김홍주 작가의 무죄라는 제목입니다. 사이즈가 116x116 정방형으로 2007년도에 제작이 됐고요. 이 김홍주 작가는 2021년 11월 이후에 오랜만에 좀 출품이 됐습니다. 신라 호텔에 가면은 이제 커다란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게 이제 김홍주 작가 그림이죠. 최근 전시는 올해 5월에 조연화랑에서 했죠. 김홍주 작가는 1945년생입니다. 극사실적인 기법으로 꽃이나 문자 등을 이제 그린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고 1970년대 중반부터 이제 화장 경대나 창문, 거울태 등의 이제 오브제에 인물이나 풍경 등을 극사실적으로 이제 재현을 한 그런 작품을 남겼고 사실적인 이미지에서 보이지는 것과 비춰지는 것을 이제 공존시키는 시도를 통해서 사물과 환영의 이제 재현의 문제 등을 이제 좀 탐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논이나 비도나 꽃 등 이제 소재로 작업을 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제 꽃의 연작이 작가의 대표 작품이죠. 커다란 캔버스에 한 송이의 꽃을 그리는데 그걸 정면으로 부각을 시켜서 그림을 그리고 이 꽃 위에 여백의 처리는 다른 배경 없이 오로지 꽃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 호당 가격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고 김홍주 작가의 작품은 국제나 조연화랑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이제 낙엽을 배경으로 한 소재인데 낙엽에 구멍들이 이제 나 있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극사실적으로 좀 표현이 된 그런 작품이고 이제 꽃 같은 그런 대표조상은 아니라서 얼마에 낙찰이 될지 기대가 되고 있네요. 다음은 라 17번과 18번의 오윤 작가의 판화 작품입니다. 오윤 작가는 1946년 출생했죠. 그리고 1986년 7월에 강경화 증세가 악화돼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해 이제 1986년 5월이 그의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의 개인전이 됩니다. 작가는 그 서울대 조속과를 나왔는데 대부분 목판화를 남겼고 칼맛이라고 하죠. 목판 특유의 그런 날카로운 느낌이 작품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품은 이제 민족성과 시대 정신을 이제 주제로 하고 있고 1980년대 그런 그 미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작가는 회화 작품도 남기고 있는데 캔버스 유체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고 당시 이제 1980년대 산업의 자본 시대를 이제 풍자를 한 그런 작품이고 지금 작품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동작들이 있는데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무도가들은 어떤 동작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작품의 디테일적인 묘사가 잘 되어 있는 작품들을 많이 남겼고요. 이제 역동적이고 이제 굉장히 사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생전 판화는 에디션 넘버가 없습니다. 타우 판화에는 에디션 넘버가 있는데 사실은 생전 판화도 그런 유니크 작품이냐 그렇지 않아요. 몇 작품을 찍고서 이제 지인을 주거나 실제로 판매는 하고 있지 않다고 했었는데 사후 판화에는 그 생전에 만든 목판으로 찍은 작품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과거에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해당 작품들은 생전에 그런 만든 작품이었고 요 칼로레가 그 개인전에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옥션에서 4월부터 매달 출품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올해 3월 연희동에서 다다 프로젝트라는 곳에 이제 오윤 개인전 봄의 소리를 개최하면서 다시 한번 콜렉터들에게 좀 관심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도 춤 동작이 이제 역동적이고 오윤 작가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드러낸 작품이기에 인기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역시나 최적 추정가 수준으로 낙찰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랏 40에 최용욱 작가가 작품이 출품이 됐네요. 100호가 넘는 사이즈죠. 거의 정방형으로 따졌을 때는 100호가 넘는 사이즈고 화이트하고 이제 블랙이 같이 출시가 됐는데 이 작품은 2016년도 경부터 이제 만들어진 작품이죠. 화이트하고 흑백이 같이 출품이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이 두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8천만 원이면은 최용욱 작가 최근 가격을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아실 수 있고, 벽이 넓으신 그런 집을 가지신 분들께서 같이 나란히 걸었을 때 정말 이쁠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산수화가 그려져 있는 카르마 작품을 좋아하는데, 해당 작품도 굉장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 작품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라 43번 정찬석 작가의 묵고 작품입니다. 정찬석 작가의 이 작품은 세로 45, 가로 140cm의 1991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역시나 한지를 이용한 작가의 특색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블루 계열의 작품이죠. 작가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작가는 1927년 청주시에서 출생을 했고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하셨고, 이 작가의 작품 특징은 한지를 재료로 밀고 눌러서 이제 완성을 하고,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한지 그 자체를 이제 회화 작품으로 낸 단색화 작가로 이제 알려져 있죠. 한지를 다른 말로 닭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닭종이 화가로 유명합니다. 정창석 작가는 1984년에 그의 나이 58에 첫 개인전을 여는 게 되게 큰 특징이에요. 말씀드린 그런 한지를 만나면서 작품의 그런 절정에 이르게 됐는데, 작가의 1980년대 이 닭의 연작에서는 강렬한 선의 흔적과 접고 구겨진 것 같은 주름이 두드러집니다. 이 닭종이를 통해서 작가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완성이 된 그런 작품들을 남기고 있고, 2015년도에 페루탕에서 전시를 하셨죠. 작년 2022년 8월에 PKM 갤러리에서 개인전도 가졌었습니다. 평균 낙찰가를 보시면 과거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호당 낙찰가를 보시면 조금씩 상승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작가의 인기 있는 색인 이제 블루 계열로서 세로가 45cm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얼마만큼 작품의 낙찰이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K옥션을 보겠습니다. K옥션은 라 3번째 서도 작품, 유니크 피스 작품이고요. 제목은 이제 뉴욕의 서도 작가가 살았던 그 집에 대한 주소를 나타내고 있네요. 해당 작품은 프레임이 29cm인 만큼 작품은 10cm 내외라는 얘기죠. 작은 작품이지만 서도 작가의 그런 디테일이 정확하게 다 밀집해 있는 그런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서도 작가는 너무나 유명한 작가인데,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1962년생으로 서세옥 작가의 아들이죠. 2000년에 뉴욕의 리만 머핀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2001년 베니스 비엔날레 때 한국관 대표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 휘트니 미술관 2017년에서 18년까지 전시를 한 만큼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번 작품도 좀 시작가 수준으로 낙찰 받으면 이제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의 그 서도 작가의 소개를 했었던 그 영상이 있는데, 해당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랏 29번째의 강요배 작가죠. 메밀밭 달이라는 그런 제목의 작품이고, 80호 사이즈 2005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강요배 작가의 작품들 중에서도 이제 메밀과 이제 달이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좋은 작품으로 좀 생각이 되네요. 강요배 작가는 1952년 4월에 제주도에서 이제 태어나셨죠. 1979년 서울대학교 이제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시고, 8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서양화 전공으로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이 강요배 작가의 이름 자체가 그 사슴사건과 약간의 인연이 있는데요. 사슴사건 당시 동명이인인 경우에 이제 구분을 하지 않고 모두 학살을 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서, 부모님께서 이제 이름을 특이하게 지으면은 이를 피할 수 있다라고 여겨서 일부러 요배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다른 얘기지만은 서강대학교 불문과 교수로 역임을 하셨던 강요배 형님도 강거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네요. 작가의 그런 작품은 서양의 인상주의적인 그런 화풍을 연상시키는 추상적인 화면으로 좀 나타내지만,
그래도 기저에는 동양적인 사고가 깊이 자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요배 작가의 세계가 독자적인 것으로 이제 그 작가의 아이덴티티가 보이는데, 동양화와 서양화의 양식적인 구분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본인만의 그냥 설득력 있는 조형 언어로 정서적 울림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을 좀 남기고 계시죠. 올해 아트부산에서도 학고제에서 작품을 내놨었는데, 그때 이제 작품이 대지 아래의 산이라는 그런 대형 작품이었죠. 가격은 2억 원이었고, 그때 작품도 좋지만은 해당 작품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강요배 작가의 평균 낙찰 가격을 보는데, 출품 작품이 이제 80호이기에 해당 차트는 80호 이상의 작품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되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작품도 좋은 의상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낙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옥션의 메이저 경매 작품은 아니고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에서 라 40번 이인남 작가의 신금강전도 작품입니다. 세로로 91cm 정도 되는 작품이고, 이인남 작가는 미디어 백남준 작가와 더불어서 미디어 작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해당 작품도 정선의 금강정도를 재해석한 그런 그림으로 계절과 그 다음에 날씨의 변화에 대한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환 작가는 1969년생으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의 영상예술학 박사과정을 수료를 받으셨고, 2000년대에 SK텔레콤 애니메이션 공모전 대상을 받은 그런 이력도 있으십니다. 뭐 페어나 어떤 단체 전시나 개인전을 보더라도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작품입니다. 일단은 미디어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그런 색을 띠고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봤던 그런 작품들에서 뭔가 작가만의 그런 색이 담겨져 있는 그런 특징들로 인해서 단번에 이제 보면 이인남 작가라고 알 수 있죠. 이인남 작가는 디지털 매개로 당대의 고전 회화를 현대적인 관심과 이슈, 문화들을 접목해서 이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 등 다양한 메시지를 이제 교감하는 작업을 추구를 하고 계시고, 그의 작품은 이제 한 작품에 5분 이상 멈추게 한다라는 그런 5분 미학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디지털이라는 무기로 통해서 작품을 남기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그런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데이비드 호크니가 아이패드 드로잉을 남기는 것처럼 구시대적인 그런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끌어내는 게 저는 굉장한 그런 좋은 효과라고 보고 있고,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층들에게도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인남 작가의 작품 지금 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최근 옥션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고요. 한국보다 해외 낙찰 가격이 더 많은데 해외에서는 최근에 출품작이 없네요. 그래서 해당 작품도 오랜만에 좀 출품이 됐기 때문에 시작가가 1200만 원인데 얼만큼 작품이 낙찰이 될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K옥션과 서울옥션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경매에 대한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